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급등을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대바닥권부터 사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파트너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은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안도감을 좀 내비쳤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시장 상황을 좀 짤막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효성첨단 소재가 추천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종목으로 또 종목 상담 시간에 있었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리뷰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 코스닥 업종 차트 먼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잭슨홀 미팅 일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한 나스닥, 빅테크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받음에 따라 코스닥 시장도 이번 주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코스닥 지수의 밑으로 770포인트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어제 기준으로 이 770포인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자,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도 플러스 1% 이상의 추가 상승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랑톡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자, 하방 770까지 열려 있다. 여기를 깰 경우에는 그 다음 740포인트, 그리고 여기를 깰 경우에는 그 다음이 690에서 710포인트까지의 낙폭을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번 주 770포인트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실상은 잭슨홀 미팅에서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발언을 하면 어떡하나가 이제 하락의 요인이었는데 사실 9월 말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거는 이번 달,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코스닥 지수의 이런 주가의 하락이 자 7월달, 9월달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부분들을 다 반영돼서 우리 6월달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이다 혹은 9월 말에 있을 FOMC 회의다 이런 부분들에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마시고 변곡점으로 제시해드리는 구간 지지 여부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800포인트를 코스닥 지수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제가 변곡이라고 위로 상방을 이야기 드렸던 구간이죠. 자, 830 그리고 840포인트 영역대까지 다시 한번 도달하느냐 그리고 뚫어내느냐 이 부분을 위로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밑으로는 770 반등 여부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뷰 종목 하나 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효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자, 우리 7월 20일에 바닥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7월 20일 자, 수요일 자, 이날이거든요. 자, 종가가 34만 8,500원일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효성첨단 소재가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자, 어제 저녁 방송 시간에 우리 40만 원의 평단가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목 상담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가 44만 원이었죠. 자, 오늘 43만 원 구간까지 6% 정도의 시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40만 원 매수가 대비 6에서 10% 정도 수익권 분할 매도로 대응하셔서 수익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4만 원을 뚫어냈을 때 위로 상방은 51만 원까지 열려 있고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유튜브 업로드되는 부분들 잘 참고해서 1차 목표가 44만 원, 2차 목표가 51만 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 38만 원, 39만 원 이탈하고 나중에 또 이중 바닥을 다질 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매수 타이밍을 잘 추적하셔가지고 재진 있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송에서 이제 제가 24시간 이제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 관심 종목 추가해두시고 30만 원 초반 오면은 27만 원 손절 잡고 재공략 유효하다 메모해두시고 저는 그런 메모하기 귀찮습니다. 그냥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노랑톡 입장에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지금 바로 휴대전화 여셔서 문자 들어가신 뒤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민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종목 제2의 효성 첨단 소재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 종목 오늘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는데요. 알아보기 전에 리뷰를 살펴볼 종목 두 종목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쿠쿠홀딩스, 두 번째 종목은 H&M인데요. 두 종목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 전략이 있는지 파트너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마음껏 즐겨라. 이게 저의 추가 대응 전략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쿠홀딩스의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우리 쿠쿠 하세요 쿠쿠가 대한민국 이제 밥심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맛을 장악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의 이제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2014년도 이후에 최저가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이 회사의 주가는 거꾸로 간다라는 거는 반대로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지옥의 구간이지만 답답한 구간이지만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에게는 자, 지금이 기회입니다라고 8월 말에 우리 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4에서 6%대 장대 양봉 정도의 캔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바닥에서 손절 짧게 잡고 우리 물건 살 때 가성비라고 가성비를 이제 중요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주식할 때는 손익비를 좀 중요하게 따져야 됩니다. 자, 밑으로 내가 5% 손절 감소하는 것 대비해서 위로 1% 수익을 내면은 그건 손익비가 맞지 않는 거고요. 자, 밑으로 조금의 손실을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위로는 정말 큰 시세를 안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어야 그게 손익비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절할 때 하더라도 이 밑으로 손절 한 번, 두 번 하더라도 위로 한 번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다면 평균적으로는 안전하게 꾸준하게 좀 수익이 날 거라는 관점에서 제가 바닥주 우리 쿠쿠하세요 쿠쿠홀딩스 종목을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 자, 한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만에 오늘 6% 정도의 이제 양봉을 좀 뽑아내고 있어서 자, 이 구간 우리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만들어진 자, 15,000원 깨지 않을 경우에는 자, 조정 시 적극적으로 물량 확보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 결국에는 오늘 수익권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이 수익권은 저는 10,000원 후반대까지 편안하게 더 추가 수익권 여러분들 그런 만큼 분할 매도로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를 드릴 종목은 H&M이라고 자, 같은 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거 대시세가 분출이 돼서 제가 자, 이거 한 몇 년 전에 바닥에서는 매수하는 걸 권고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게 몇천 % 올라가면서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제가 감히 이거를 추격 매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못 드렸던 종목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자, 바닥에서 중장기 매집했던 종목군이었던 현대상선이 H&M으로 바뀌고 실적 턴어라운드 되면서 수천 %의 시세가 나왔었고 그 시세를 반납한 추세 하단에서 그리고 또 반납한 추세 하단에서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라고 8월 3주차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8월 3주차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해요. 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가격보다 더 할인된 가격에 조정 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방송에서도 19,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20,000원 초반 가격대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량 확보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동사 시가총액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11조입니다. 11조. 근데 올 한 해 매출액 말고요. 영업이익만 10조를 벌어들일 거고 작년에는 7조를 벌었고 내년에는 6조를 법니다. 합치면 우리 3년 동안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23조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 11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실적 기반한 우리 국내 유일한 글로벌 해운사로서 H&M 자, 추세 하단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렸었고 오늘 장중에 7% 정도의 이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H&M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영역대가 있는데
자, 그 구간은 우리 방송에서는 좀 미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자, 수익권 도달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들 그런 만큼 기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을 분들은 정말 길게 보유하셔가지고 자, 내년 실적 나올 때 혹은 올해 결산 실적 나올 때까지 우리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이상 혹은 최대 18개월까지 중장기 관점으로 더 큰 시세를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6개월 그리고 1년 6개월 기다리는 시간이 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타 수익은 단타 수익 노랑톡에서 입장하셔서 단기 수익 노려보는 전략, 대시세 초입 종목들 위주로 상한가도 잡고 단기 수익 내시는 그런 단기 매매 진행해 나가시면 좋고, 자, 이런 종목군들은 6개월 지났는데 60% 올랐다라고 한다면 6개월 기다린 가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뭐 1년 18개월 지났는데 자, 50% 이상, 60%, 70% 세 자릿수 가까운 상승이 나와준다면 자, 밑으로 손절가. 여러분들 뭐 마이너스 10% 손절 안 잡아도 여러분들 고가에 사면 10% 금방 물리거든요. 근데 저점에 잡았기 때문에 10%, 뭐 15% 정도 손절 잡고 베팅했을 때 위로 그 이상의 뭐 우리 가성비가 아니라 손익비를 좀 좋게 맞출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기간 보유까지도 감내해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금 열심히 뭐 12개월 동안 들어봤자 뭐 지금 뭐 3%, 4% 뭐 은행이자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 HMM 같은 경우는 자, 정말 시간 보유만 한다면 자, 기업 가치 대비 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상화만 되더라도 수십 % 정도의 기대 수익을, 기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HMM 저희는 바닥에서 관심 있게 보는 걸 권고드렸고 오늘 7% 올랐지만 저는 이제부터 편안하게 더 수익을 만끽해 나가시면 된다 정도로만 목표가 제시 없이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쿠쿠홀딩스와 H&M에 대한 리뷰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매도 타이밍 알기 원하신다면 노렌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탑3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3위 종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종목 주연테크입니다. 네, 오늘의 3위는 주연테크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싸게 사면 수익이 날 것이고 그리고 고점에 사면 손실이 날 것이다. 이번 주에 계속 이러한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속담은 아닌데 그냥 제가 지어낸 이런 속담들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자, 삼성전자 9만 원에 사서 5만 원대, 6만 원대까지 들고 있으면은 실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은 맞지만 나에게 손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 삼성전자를 5만 원, 6만 원일 때 잡았는데 7만 원, 8만 원, 9만 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자, 실적도 좋고 주가도 올라가니까 우리들에게, 주주분들에게 자,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똑같은 삼성전자 매수하더라도 자, 고가에서 매수하느냐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 손익비를 맞춰서 밑으로는 손절 조금 잡고 위로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저가 매수 기회를 결국에는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우리 급등주, 작전주, 뭐 테마주 거래하시는 분들은 자, 최고가 매도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우리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 최고가 매도는 여러분들이 잡기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이고 반대로 자, 최저점 매수도 그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뭐 제가 여러 가지 그런 관점에서 저점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군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의 바닥에서 미리미리 우리 물량을 확보해 나가시다가 튀어 오르면 우리는 싸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 수능으로 따지면 0.1% 올백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데야 골라가듯이 원하는 수익권 자유롭게 분할 매도 진행하는 형태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갈 수 있는 종목들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야기를 우리 앵커님 소개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주연테크라는 종목인데 아까 이제 화면이 나왔는데 제가 좀 기억을 못했나 봅니다. 자, 주연테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자, 2014년도 이후에 최저가 구간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퓨터 조립하고 그리고 컴퓨터 판매하고 컴퓨터 이제 부가 제품들인 이제 모니터랑 뭐 키보드 이런 이제 컴퓨터에 이제 관련된 부품들,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자,
뭐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업은 아니에요. 우리 컴퓨터 판매라는 부분들이 우리 컴퓨터가 다 보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번 교체 주기가 조금 짧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 기업이 650원, 7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했을 때 그때 어떠한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였는지를 체크해 보니까 2012년도 당시에 650원에서 고가 2,700원까지 4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 주가 700원에서 3,500원까지 여기서 4배, 여기서 5배의 시세가 나왔고 또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이중 바닥에서 주가 700원에서 또다시 2,000원까지 약 150%, 약 3배 정도의 또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매수 기회가 몇 번 주어졌나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주어진 건데 10년 나누기 5를 하면 대략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그런 저가 매수 기회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연테크 종목을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10년 만에 최저점 구간에서 650원, 700원 손절 잡고 저가의 조정 시 편안하게 물량을 모아가셔도 되지만 나중에 튀어오르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튀어 올라가서 수익권 나다가 떨어지면서 물량 털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 뚫어낼 거라고 추격 매수했다가 떨어지면서 손실 나니까 또 물량 털리고 또 여기 돌파할 때 공략해서 수익 나다가 또 떨어지니까 여기 급락 못 버티고 손절하고 또 이 상승을 우리 마음 졸이면서 우리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700원 그리고 650원 근방에서 평단가를 낮췄다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100% 수익이든 200% 수익이든 수익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길게 들고 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크게 한 방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우리 주연테크 종목 650원 그리고 700원 손절 잡고 바닥에서부터 저가에 미리미리 매집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뭐 동사가 컴퓨터 판매하는 업체다 보니까 뭐 그래픽 카드나 이런 쪽의 그런 컴퓨터 부품들이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그런 테마로 좀 엮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는 시점에 우리 주연테크 컴퓨터 판매 업체도 그래픽 카드나 그리고 컴퓨터 주변기기 뭐 이런 쪽으로의 판매에 관련된 부분들이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그런 이슈와 테마로 부각이 되곤 했다라는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는 정치 테마주로도 단기 시세를 만들어낸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연테크가 이낙연 전 민주당 당대표의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낙연 전 당대표가 지금은 뭐 해외로 나가 있죠. 귀국하는 시점에 다시 또 관련된 테마주 이슈로 좀 부각이 될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좀 부연 설명까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연테크 컴퓨터 부품 관련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엮일 수 있는 호재도 엿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650원에서 750원 손절 잡고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신 뒤에 분할 매수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종목 같습니다. 3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메이슨 캐피탈입니다. 네, 메이슨 캐피탈을 2위로 가지고 오신 이유 무엇일까요? 네,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앞에 빼고 이제 뒤에만 세 글자를 보면은 캐피탈 업체예요. 네. 그러니까 여신과 관련된 대출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제 쌍용차 인수하는 데 있어서 KG그룹과 이제 FI로 우리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우리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느냐 마느냐 그런 합병, 인수합병에 대한 모멘텀들이 발생됐을 때 관련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습니다. 쌍용차가 가진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뭔가 신차들을 개발하고 뭔가 이런 쪽으로의 이제 전환을 이루어내게 될 텐데 무엇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뭐 대출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메이슨 캐피탈도 캐피탈 업체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수혜를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동사의 최대 주주가 KG그룹과 우리 FI 투자자로 참가를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과거에 쌍용차 인수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동사의 그런 뭐 대주주가 이 회사를 그냥 여신업을 하는 그냥 캐피탈 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벤처 캐피탈 업체로의 전환을 좀 전환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고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점에 사면 수익이 날 것이요. 고점에 사면 손실이 날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슨 캐피탈. 자, 이 고가에 산다면 사자마자 여러분들이 반토막 이상의 지옥의 맛을 맛보게 됩니다. 자, 여기 주가 얼마죠? 8,000원에서 자, 400원까지. 그냥 반토막 여러분들 힘들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이 그냥 순식간에 몇 달 만에 반토막이 나게 돼버려요. 자, 여기서도 800원, 900원, 1000원짜리가 400원까지 네, 마이너스 60%가 폭락이 나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자, 여러분들이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미리미리 공략해 가셨던 분들은 자, 저평가되어 있을 때 발굴해서 싸게 잡았을 뿐인데 400원짜리가 800원까지 100%가 수익 나고 400원짜리가 1100원까지 150%가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의 네, 우리 구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저점들을 제가 선을 그어보니까 자, 여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이슨 캐피탈이 자, 이 직전의 저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을 다지고 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00원에서 400원, 470원까지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고가 대비 마이너스 55%, 60% 가격 조정이 자,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고요. 자, 여기서의 기간 조정이 자, 이러한 기간 조정이 얼마나 몇 개월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서 밑으로 손절가 대비해서 위로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가기 좋은 종목으로 메이슨 캐피탈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직전의 저가 작년 10월 달의 저점이 437원이기 때문에 430원과 그리고 자, 그 이전에 800원까지 처음으로 시세가 나왔던 구간 자, 410원 그리고 430원 계속해서 일봉상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430원 그리고 마지노선은 410원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자, 지금의 구간 자,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자, 바닥에서의 새로운 네, 우리 시세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온전하게 노려볼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적으로 자, 건실한 회사는 아닌데 자, 과거에 수급 붙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자, 그 스타팅 포인트 밑으로 주가가 완전히 리셋된 저점이기 때문에 자, 동 종목도 거의 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최저점 10만 불짜리 매수타점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죠. 한은이 사상 첫 4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자 금융주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2위 종목 여신 관련한 메이슨 캐피탈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 똑박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2위 종목 확인해 봤고요. 오늘의 1위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동원개발입니다. 네, 오늘의 대망의 1위는 동원개발인데요. 어떤 이유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네, 이 회사가 지금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우리 중소형 건설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큰 관점에서 2015년도부터의 차트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자, 계속해서 이러한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있어요. 회사가 연간 재무제표를 보니까 자, 꾸준하게 5천억, 6천억 계속해서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약 1,000억 원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2015년도부터 벌어왔던 회사입니다. 자,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그런 중소형 아파트 건설사인데 자, 주가는 계속해서 정직하게 이러한 박스권의 등락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구간은 자, 공교롭게도 일봉상 추세 하단, 즉 박스권 하단 우리가 저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대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거에 우리가 수익 났던 타점과 두 번째 타점과 세 번째 타점과 그리고 네 번째 타점을 주고 있는 만큼 정확도가 첫 번째 타점보다 더 높은 구간이 이중바닥이고 이중바닥보다 더 높은 정확도가 삼중바닥이고 여기보다 더 좋은 1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10,000만 불짜리 매수 타점이 바로 현재 구간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동사가 어떤 이슈와 재료와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느냐 명확하죠. 아파트 건설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270만 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윤석열 현재 정부의 이제 간판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자, 관련된 공약, 관련된 수혜주로의 부각 시 중소형 건설주로서의 움직임이 자,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시청자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추세 상단 영역대까지의 상승을 바라보면서 밑으로 손절 100%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는 5%만 감소하겠다, 10%만 감소하겠다
어차피 갈 건데 나는 손절 없이 한 15% 20% 길게 걸어놓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저가의 물량을 모아가셨을 때 앞으로 위로 상방은 저는 6,000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의견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6,000원까지 6,000원 최고가에 매도하겠다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6,300원, 5,900원까지 올라갔지만 6,000원 도달하지 못하고 빠지고요. 여기도 5,500원까지는 도달했지만 6,000원을 도달하지 못하고 빠집니다. 그러니까 6,000원에 100% 도달한다는 아니지만 그 6,000원 근방까지는 계속 과거에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 5,500원, 6,000원까지 올라가는 이 상승 구간을 우리가 노려보면서 분할 매도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전략을 취해보기 적절한 종목으로 동원개발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 시가총액이 3,40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매년 1,0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벌고 있기 때문에 자, 기업 가치 고려했을 때 저평가 구간이고 앞으로 이슈와 테마는 자,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그런 정책주로 저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이슈가 부각되고 수급이 붙었을 땐 우리가 다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텐데 여러분들 우상향 기록하고 여기서 더 간다 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폭락하고 우리 기업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을 때 미리미리 싸게 매수했다가 튀어 오르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망의 1위 동원개발까지 살펴봤습니다. 건설 관련주로서 수혜주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더 자세한 추가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탑3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 저희는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노란톡으로 문의해주신 상담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상담인데요. 매수 가격은 6,377원, 비중은 다행히 5% 담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하나투자증권 가격 살펴보니까요. 오늘자 빨간불 켜고 있긴 하지만 3,17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서 증권이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거를 9월까지 우리 뭐 손절을 해야 되나 마느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또 크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분기 매출액적인 부분들은 증가를 했지만 자, 이 회사가 이제 투자했었던 그 유가증권에 투자했었던 주식들이 떨어지면서 영업 손실은 네, 2분기 적자 전환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자, 유동성이 공급되고 거래량이 많으니까 증권사들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코로나 터졌을 때 영업이익 1,000억 원이었던 회사가 작년 기준으로 우리 영업이익이 2,000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자, 이 회사 시총이 6,700억인데 자, 1년 반에 2,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좀 기염을 보였고요. 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증권사들이 돈을 스스로로 많이 버는데 자, 지금은 자, 바닥에서 보시면은 거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보면은 자, 움직임이 없어요. 다들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자, 뭐 자금을 끌어오려고 해도 고금리 시대니까 점점점 금리 인상이 되니까 부담스럽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계속 올라가니까 상환해야 되는 이자 부담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 자체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요즘에 유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낮은 유동성은 곧 증권주들의 네, 우리 실적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주가 하락은 곧 증권사들이 투자한 기업들의 지분 가치 하락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네, 과거 시세를 반납한 영역대까지 좀 조정을 받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증시가 그리고 혹은 실적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 하나투자증권이 자, 이
스타팅 포인트, 과거의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저점에서 더 이탈할 가능성이 높으냐,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느냐를 봤을 때 저는 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의견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금리 인상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이제 단행하다가 나중에는 금리 동결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변경 시점이 분명히 도래하게 될 것이고요. 자, 경기 침체 때문에 더 이상 금리 인상하면은 안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다. 뭐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주요국들이 혹은 그런 뭐 개발도상국들이나 이런 국가들이 몇 군데가 자, 국가적으로 파산하거나 공영 기업들이 파산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은 자, 그 금리를 다시 손볼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세가 앞으로 또 뭐 올해 연말까지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뭐 앞으로는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때 다시 유동성이 공급되고 증시가 훈풍이 불면은 자, 6,000원까지 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그런 가치를 봤을 때, 뭐 재무적인 가치를 고려했을 때 6,000원, 8,000원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통화정책, 금리 인상,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 유동성이 공급되는 건데, 자, 그때까지 이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보다 빨리 청산을 하고자 한다 하시면은, 자, 추가 매수도 별로 이제 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신 건 알지만 비중 5%이기 때문에 3,000원 초반 가격대에서는 자, 2,600원 그리고 2,800원 구간을 우리 손절 잡고 3,000원 부근에서는 평단가를 낮춰서 이 주식이 자, 4,600원, 4,200원까지 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자, 몸통 구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전고가까지는 정말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증시가 훈풍이 불어야 되는데 자, 이 박스권 우리 과거의 지지 구간 그리고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한 시점부터는 이 4,200원과 4,600원이 단기 목표가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 평단가가 6,300원이신데 대략적으로 뭐 3,100원 정도의 이제 평단가를 낮췄다라고 가정하면은 평단이 4,700원 정도가 되죠. 그러면 자, 지금 구간에서 6,000원을 잡았는데 3,000원을 손절하면은 반토막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고요. 추가 매수 진행해서 3,000원짜리가 4,500원까지 올라가면은 50%가 수익입니다. 그럼 추가 매수했던 비중이 50% 수익 나고 50% 물려있던 종목이 본전 정도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평단가를 즉 4,500원 정도로 낮춰가지고 단기 목표가 영역대에서 나는 빠져나오겠다라는 출구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 매수 별로 하고 싶어 않으시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첫 번째 기업 존속에는 문제가 없다. 즉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증시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증시가 올라갈 때까지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6,000원까지 그냥 뭐 묵혀놔도 되긴 하는 종목인데 6,000원, 8,000원까지는 묵혀놔도 되는 종목인데 그 기간이 너무나도 예상 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뭐 단기 종목으로 이제 교체하시기 위해서는 4,000원 중반의 가격대에서 추가 대응하셔가지고 빠져나오는 출구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하나투자증권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 이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뉴스 접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거래량 또한 많이 줄어들면서 많이금 빠졌는데요. 그래도 기업의 종속에는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하니까요. 이 평단가 4,500원 꼭 기억을 해주셔서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 상담, 문자 상담인데요. 영역 0038님께서 보내주신 GS건설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은 29,600원, 비중 30% 꽤나 묵직하게 담고 계신 가운데 GS건설 현재 35,550원으로 수익권에 계십니다. 오늘자로도 1%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알려주시죠. 네, 일단 우리 GS건설이 좀 시총이 하락하면서 대형주에서 좀 중형주로 좀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그동안 자, 우리 37,000원, 이 47,000원 구간에서 박스권 구간을 굉장히 정직하게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이 박스권 대응하면서 저점에 샀다가 고점을 팔고 저점에 샀다가 고점을 팔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인데 자, 문제는 자, 6월달, 7월달 증시 무너지면서 가치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반기 보고서상 자, 실적이 문제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GS건설 아마 실적은 나빠진 게 없을 텐데
주가만 빠졌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이 좀 바닥이지 않겠는가라고 미리 좀 의견을 밝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GS건설이 좀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그런 사고 싶어하는 그런 브랜드 아파트들을 이제 건설하고 건축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연결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2분기에 이제 매출액이 1억, 10억, 100억, 1000억, 2조 2천억이 나왔고요. 자, 올해는 3조가 나왔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했다. 그 증가폭이 30%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영업이익적인 대한 부분들도 자, 원자재 가격 인상되고 한다 하지만 자, 아파트 가격 인상, 분양가 인상으로 결국에는 자, 영업이익이 1,250억 정도에서 1,600억 정도로 회사는 작년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공시를 보고 실적을 보고 자, 이 회사가 성장을 해 나가고 있구나.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구나. 그런데 주가가 오히려 작년보다 작년 저점보다 빠졌다라는 거는 지금의 구간이 저는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 26,000원 구간,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가가 29,000원이신데 자, 26,000원까지는 빠지면 더 사도 된다. 그리고 이 주식은 자, 여러분들이 자, 목표가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하시는 건지는 네,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자, 이 전고가까지 바라보실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이. 이 46,000원까지 갔던 게 우리 3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다시 50%의 수익을 내겠다라는 전략도 네,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 이 직전에 과거의 지지 구간이었던 구간이 36,000원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매물벽이 4만 원 구간에 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자, 뚫어내야 그 다음에 46,000원까지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 단기 목표가 1차 36,000원, 2차 4만 원까지 보유 비중 수익 챙겨주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자, 익절선을 올려서 잡고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3만 원 정도신데 자, 나중에는 32,000원, 33,000원, 34,000원, 35,000원, 36,000원 익절선을 올려서 잡고 위로 자, 이제 36,000원, 4만 원에 익절하고 남은 비중을 최종적인 목표가 네, 우리 이 일봉상 추세 상단인 자, 4만 원 중반 가격, 4만 원 후반 가격대까지 네, 길게 보유하는 전략을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단기 목표가 36,000원까지 수익 챙겨주시고 다시 우리 GS건설이나 좋은 종목들을 저가 매수 기회 좀 지금처럼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너무 좀 잘 공략을 하셨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거꾸로 간 종목들 네,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모두가 네, 주가 거꾸로 가는 기업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것을 네, 명심하시고 네, 우리 고가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점에 사서 수익을 이순신 장군님처럼 네, 우리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수익이 아니라 압도적인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GS건설에 대한 꼼꼼한 재무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370님께서 보내주신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한 상담입니다. 매수 가격은 11,500원, 비중은 30% 역시나 묵직한 모습으로 좀 담고 계신데요. 오늘자 다산 네트워크스 1.8%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00원대 거래 가격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600원 현재 가격인데요. 매수 가격 11,500원, 현재 토막 난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이 종목을 너무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좀 고가에 좀 추격 매수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가 이제 5G 관련된 그런 이슈들로 주가가 올라갔지만 실상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런 대형 이제 통신사들이나 아니면 국가들이 자, 코로나 방역으로 뭔가 다 집중이 되고 이슈가 몰아가고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미국이든 미국의 통신사든 우리나라 통신 3사든 5G 통신망을 깔고 통신 장비를 많이 네, 구매를 해야 이 회사들이 매출이 좋아질 텐데 자, 코로나 터지고 자,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통신 장비가 웬 말이냐? 그 대규모 투자를 미루면서 회사의 적자는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2020년도 적자 전환의 폭이 커졌고요. 작년 기준으로도 영업 손실이 300억 정도의 네, 코로나 터지면서 오히려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네, 호재일 줄 알았지만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5G 인프라만 구축한다 하다가 미국에서도 코로나 터지니까 이게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이 5G 통신망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이제 5G 통신이 앞으로도 계속
후순위로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자, 우리 뭐 반도체가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자, 육체라고 인간의 육체라고 비유를 하자고 하면은 자, 우리 5G 통신은 혈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율주행이든 뭐 어떤 무인 로봇이든 무인 로봇 배달이든 뭐 어떤 신기술들이 도입됨에 있어서 네, 그런 5G 그런 혈관이 잘 뚫려 있어야 통신이 원활해야 우리가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의 그런 기술력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을 지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뭐 IoT나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5G, 6G 그 시대가 앞으로 계속 전망은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백신, 치료제 이런 쪽으로의 그런 국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밀려가서 우리 통신사들도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너무 네, 뭐 현금적인 부분들을 대규모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종식 이후에 주요한 글로벌 통신 기업들 혹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5G만 통신 6G 육성하겠다 하면서 국가 예산을 쏟는 시점에 관련된 종목이 다시 네, 통신 관련주로 좀 움직일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는 너무 지금 평단가가 고점이시기 때문에 저는 자, 8,500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네, 남아있다. 8,000원, 8,500원까지 남아있다. 그런데 이 8,000원, 8,500원까지 왔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의 구간 4,500원, 5,600원 구간. 자, 지금 과거 시세 반납하면서 만들어진 저가가 5,300원이고 코로나19 폭락장에서 뭐 일시적으로나마 뭐 우리 저점을 다졌던 구간들이 4,3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4,300원 깨지 않을 경우에는 5,300원 근방에서 평단가를 충분히 낮추는 전략을 취해 가시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8,000원, 9,000원까지 좀 올라왔을 때 자, 일정 수준 네, 비중을 여기서 덜어내고 정말 일부 수익분으로만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21,000원 구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전략을 취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렇게 빠지는데도 시간이 자, 재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자, 이 진폭의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 바닥을 몇 년 동안 박스권 등락하다가 자, 이 바닥을 박스권 등락을 몇 년 하다가 그리고 나서 매집이 완료돼야 그리고 나서 이 5G 관련 쪽으로 통신 장비 쪽으로의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되어야 자, 그래야지 이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8,000원, 8,500원에서 비중을 정리하시고 다시 5,000원 초반에서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내시던가 아니면 자, 신규 종목들 실적 좋은데 주가는 거꾸로 간 바닥줄을 잘 잡아가지고 같은 기간 네, 좀 대시세 구간을 좀 노려보는 형태로 좀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이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우리 지금 이 종목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던 주연테크가 지금 실시간으로 8% 정도의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11시 정도에 거래량이 없을 때 바닥에서 미리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11시 31분경 장중에 네, 플러스 네, 우리 8.6% 정도의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자, 여기서 추세 상단에서 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손익비가 안 맞아요. 여기서 5% 수익 나봤자 잘못 물리면 반토막입니다. 그런 것처럼 자, 아까 살펴봤던 다산네트워크스라는 종목도 자, 11,000원에서 수익이 나봤자 어차피 여기서 5% 10% 수익 나면 다행인데 떨어지면 반토막 손실 났던 것처럼 자, 어디서 사는지 그 주식은 가성비가 아니라 손익비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자, 지금의 구간은 네, 우리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기 때문에 자, 밑으로 4,600원만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8,000원, 8,500원까지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지금의 구간은 손익비가 잘 맞는 구간이다. 그래서 평단가 관리를 자, 이 박스권 등락이 저는 오랜 동안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근거는 이 파동의 진폭이 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에 이 물량들 고점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것까지 더하면은 거의 2, 3년 동안 물려있는 물량들을 바닥에서 팔게끔 지루하게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자, 바닥에끔 던지게끔 하는 정말 옆으로 기는 그런 박스 구간이 있게 될 텐데 그 구간에서 시청자분은 자, 4,600원, 5,600원 평단가 관리하셔가지고 이 추세 상단 8,000원, 8,500원까지 왔을 때 비중 덜어내고 또 빠지면은 또 공략하고 하는 형태로 네, 우리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았다가 우리 그냥 고점에 샀다가 중장기로 쭉 들고 가서 곰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제 밀어난 곰처럼 네, 우리 손실이 불어나는 거를 대응 못하는 게 아니라 자 여우처럼 아웃복서처럼 치고 빠지는 전략을 저점에 샀다가 고점에 팔고 저점에 샀다가 고점에 팔고를 앞으로 몇 년 동안 반복적으로 좀 진행하시면서 우리 출구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탑3 종목이죠. 주연테크 오늘의 3위 종목이었는데요. 앞서 리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벌써 8% 넘는 상승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상담 코너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종목들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리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주 화요일에 알려주셨던 우리엔터프라이즈가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수요일에 알려주셨던 웰크론 한택 또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지만 먼저 이 두 종목 살짝 리뷰를 보고 오늘 종목의 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이 올라가려면 물론 기술적에서 싸게 잡아서 기간을 보유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재료와 수급이 붙었을 때 그때 유동성이 커지는 구간을 활용해서 단기 수익을 내는 것도 우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에 이야기를 들었던 종목이 히든 종목 중에서 이제 우리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이었는데 자, 이제 제가 대마초 관련주로 우리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수익을 내드렸던 우리바이오의 지주회사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회사의 자회사인 우리바이오가 대마초 관련된 식약처 이제 관련된 그런 승인들을 취득하면서 관련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힌트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바닥에서 거래량 없이 정말 지루하게 박스 구간을 가져가다가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매집의 캔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화요일 이후에 오늘 장중에 플러스 2에서 3% 정도의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은 2,800원 구간의 매물을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다시 한번 뚫어내는지 여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적하시면서 발생될 수 있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에서의 추가 상승을 분할 매도로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수요일이니까 어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웰크론 한택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수처리 관련된 이슈들 그런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힌트를 좀 전해드렸었고 어제 매기가 유입된 구간에서의 눌림 구간에서의 장대 양봉을 좀 장중에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구간이 눌림 구간에서의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저는 구간이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전일자 종가 4,060원이었고 오늘 장중 고가가 4,300원이었기 때문에 장중 3에서 5% 정도의 상승을 하루 만에 좀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잡아가지고 우리 거래량 없지만 나중에 이슈가 부각될 때, 재료가 부각될 때, 공시가 나올 때, 수급이 붙을 때 그때 매도를 하는 것도 전략이지만 단점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우리 주요 지지선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에 잘 공략을 하신다면 그리고 저점에 잡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단기 시세를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전장 기준으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도 바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시간입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알려주시죠. 네, 일단 오전장 기준으로 가장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오전장과 오후장은 사실 조금 달라요. 네, 오전장에 조금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수급이 오후장에는 호도도독 빠져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전장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이 오후장까지 꾸준하게 잘 유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빠지는 것보다는 유지가 되는 종목이 강한 건데 우리가 지금 오전장 기준으로 정말 아쉽네요. 이게 제가 준비한 종목이 25%까지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 전에 제가 이제 눌림 구간에서 시가 지지하는 걸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15,000원, 15,5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왔었는데 오늘 거의 상한가 가까이 지금 시세가 이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상한가 가버리면은 우리가 매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준비한 종목은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오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왜 강하게 들어왔느냐? 재료와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써야 돼요. 제가 쓰든 시청자분들이 쓰든 모든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이 주식을 사든 아니면
큰 손들이 주가를 들어 올리든 간에 자,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는 누군가가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건데 자, 그 시가 부근에서 제가 방송 종목으로 편입을 해왔는데 자, 방송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주가가 빠바바박 올라가서 거의 26% 정도의 상한가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가 기준으로는 자, 짧게는 16,000원, 16,5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타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긴 관점에서는 자, 15,000원과 15,5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저점 다지고 반등하는 타이밍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시세를 노려볼 히든 종목으로 타이거 일렉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쉽게도 우리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이 과거 고가 23,000원에서 자, 거래량 없이 자, 가격 조정을 우리 12,000원까지 자, 23,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45%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중 바닥을 다지고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수급을 동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자, 돌파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슈팅 자리를 오전에 만들었던 종목이라서 자, 오전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는데 자, 오늘 상한가를 가버린다면 제가 오후에 추적하다가 또 오후 기준으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 오후 2시에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릴 예정이니까 하단 노랑톡에서 우리 타이거 일렉 오늘 소개는 시켜드렸지만 지금 잡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노랑톡 입장하셔서 오후장 대시세 초입 종목들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생방송 11시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